해운대 재송동 한진 컨테이너 야적장 일대가 도시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됩니다. 그래서 사전협상제라는 것은 이런 도시 관리 계획을 좀 변경하고 변경하는데 우리가 아는 뭐 용도 지역을 좀 변경해서 상승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 시설을 좀 해제하고 다른 것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사업자가 이제 개발 이익을 받게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개발 이익을 공공에 적절히 환수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 이런 것을 사전협상제라고 합니다. 네네. 한진 CY 부지 재개발 전면 재검토하라. 부산의 첫 사전협상제 사업인 한진 CY 개발이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재심의 끝에 다시 부결됐습니다. 공업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 사례가 없어요. 이 두 단계가 그냥 뛰어버리는 건데 엄청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가져야 될 공공재를 어느 특정 개발업자에게 주는 것, 그 막대한 이익에 비해서 공공기여금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자, 이 민간의 이익에 비해서 공공에 환원되는 규모가 적다, 내지는 적을 것이다, 뭐 적을 게 자명하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우정 박사님, 혹시 민간의 이익이 나중에 얼마큼이나 될지 좀 예상해 볼 수.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네. 추산을 요구를 하시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근데 핵심적인 용도 변경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용도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수익, 이 정도만 간단하게 설명은 할 수 있을 것 예라도 같아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예. 예. 평당 1,200만 원 선인 이 부지의 땅값은 대략 2천억 원 선. 최대 69층 건립이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가 풀리면 땅값은 평당 5천만 원대로 치솟아 8,20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일반 상업지역이었을 때와 일반 주거지역이었을 때 수익성 차이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5조 300억 원과 그다음에 2조 5,2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용도 변경만으로 수익차는 약 2조 5천 원 정도가 추산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게들 추측들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예, 예. 자, 이 정도면 이 의원님 공공기업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큰 돈이죠. 분양 이득 알파가 들어가도 조 단위가 넘어가는 이 사실 큰 이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율이 중요한 거는 이걸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은 일조권이나 조망권도 이런 침해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교통이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예,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이렇게 기여를 한다. 이거를 넘어서서 기여의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이것들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건가를 더 면밀하게 같이 그러니까 같이 접목해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의 성질 자체가 세금에 가깝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돌고 돌아 세금이죠. 예, 예.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세금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 싶네요. 자, 정주철 교수님, 공공기여금에 대해서 이렇게 참 논란이 계속 있는데요. 꼭 현금으로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저도 꼭 현금을 원칙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부산시 기준으로 말씀드리기 앞서서 사실 그 서울에 이제 강동구 사례가 있습니다. 승합 차고지를 유부지로 나와서 그 지역을 사업자가 이제 상업지역으로 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걸로 했습니다. 이유가 바로 옆에 인근에 재건축 단지가 있어서 주거 단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주거 단지화를 되기를 원했고 대신 조건으로 그게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공공 수영장 건설 같은 것도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그래서 이걸 사업을 하는 대신 어떤 문화시설들, 수영장 시설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설치한 사례가 저는 되게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부산에서도 어떤 지역에서는 이런 식의 현물 방식의 형태가 또 좀 진행될 수도 있다.
제가 받아서 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이런 그러니까 현금 대신 공공 임대주택을 대신 지어주는 걸로 예, 현물로 예.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받아서 국토부에서 올해 1월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했어요. 그게 뭐냐면 인센티브,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지만 공공 임대주택을 지어서 사회적 약자들이나 서민들에게 제공하는 그렇게 공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법이 시행령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법에 개정되는 흐름과 지금 사회 흐름을 좀 부산시나 이런 사업자들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게 민간 사업자들도 이거를 원하는 데도 있거든요. 예. 왜냐? 여기는 어차피 건설사잖아요. 네. 그러면 지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현금을 현금을 주는 주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협상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느 한쪽으로 전부 치우치지 않더라도 뭐 복합적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거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현물로 좀 서울시가 계속 가려고 하느냐면 네. 사실은 그 지역이 다시 이런 사전협상제를 통해서 개발이 되면 주변 지역의 집가가 오르죠. 그래서 주변에 아파트를 갖고 있다든지 네네. 땅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면 세입자들이라든지 갈 곳이 없는 전세권자한테는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예.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임대주택을 넣어주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그래서 현금으로만 받아서는 안 된다. 현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는 아마 그 부분을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여라는 것을 조금 더 넓게 보자. 그래서 공공기여 안에는 기부 체납 플러스 현금도 들어가기 때문에 네. 사실은 현금을 받는다는 게 꼭 잘못된 건 아닌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현금을 얼마를 받을 것인지가 어떻게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지 그렇죠. 부산시는 바로 아직 그 그 문제죠.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논란의 소지가 지금도 계속되고 네. 있다. 자, 그래서 공공기여금을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또 저희도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부산시는 애초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었을까요?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현금으로 했을 시에 대한 이 현금의 사용처가 사실상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우선은 부산시는 기금으로 이제 남겨둬서 나중에 추후에 사용하겠다 하는데 이 제도의 본래적 의미로 본다라면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그게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해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이해 부족이든가 이 사전협상제에 대한 준비가 너무 부족하든가. 서울 같은 경우도 여러 군데 이 사전협상을 진행하지만 현금으로 주는 데는 없어요. 공공기여금을. 왜 그러냐면 땅만 이렇게 용도 변경해줘도 돈만 받으면 나중에 이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공사를 할 때 배후도로를 갖다가 또 시비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1,000억을 받으면 공공기여금으로 기반 시설한다고 더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이 들어가는 돈들 이런 걸 다 점검을 했어야 되는 거죠. 왜 서울시는 현금으로 안 받고 현물로 더 많이 받는 거예요? 그 해당 지역에서 이제 요구를 하는 공공기여 시설 같은 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공공기여를 확정지은 것도 있을 거고 아직은 공공기여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법시행이 이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전 협상이 시행될 시에는 뭐 이러이러한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사전 조사가 조금 이루어지나요? 사전에 그 대상지 선정할 때 최초에 토지주가 제안한 개발 계획에 근거해서 처음에 수요 조사를 하긴 합니다. 뭐 부족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정도. 돈이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가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안이나 이런 거를 준비해야 되는 거는 아닌가요? 그런 거는 미리 준비하면 안 되죠. 왜 안 되나 하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사업들이 올라올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적당한지 안 한지 그럼 어느 사업을 우선순위를 해야 될지 그거는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정해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실체 없는 돈을 가지고 미리 우리가 지금 어떻게 채운다는 거는 그거는 좀 모순점이고 이거는 뭔가 협상을 잘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너가 돈을 납부를 해라
그럼 납부를 하게 되면 이제 결정이 되고 납부 시점쯤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제 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벌써 가정을 지어가지고 기금이 들어온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취재를 응하는 거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앞서나는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아니 뭘 할지는 결정해 놓을 수 있잖아. 돈은 좀 조절을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민간 사업자가 가져온 것을 검토하는 단계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이 부지가 그 주변 지역과의 관계라든가 산업적 기능이든지 상업적 기능이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조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부산시의 준비라든가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먼저 공공이 부산시가 이 부지와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떤 개발들을 갈 것인가에 대한 컨셉들과 방향들을 먼저 좀 더 면밀히 좀 따져보고 그 속에서 제가 볼 때는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해야 공공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지. 안 그러면 결국은 민간 사업자가 주도권을 잡게 되고 공공이나 그 시민들이 끌려가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조금 더 사전에 면밀한 준비나 검토들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들고요. 걸려다니면 누구한테 걸려? 아니 수동적인 게 아니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어떤 정도 우리가 공공기여금을 뭐 받는다든지 뭔가 확정이 돼야지 그때 이제 뭐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하고 아까 말씀 그 절차가 있거든요. 이게 뭐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거는 약간 개인 민간 사업인데 우리가 어떻게 개인 자기 재산권을 가진 사람이 내가 이 땅을 그냥 이 용도로 그냥 사용을 해도 되고 이 용도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하고 싶을 때 그게 법적으로 열려져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본인들이 제안을 해야 돼요. 우리한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사업자의 계획에 의해서 그래 돼야지. 우리 시가 남의 땅에 이름 만들어가 네 이름 집을 지어 하면 그건 공산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거지. 맞지 않습니까? 이게 좀 화가 많이 나는 저 VCR이네 보니까. 이제 막연히 그냥 들어도 무엇을 할지 어느 정도 큰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그리고 주위 경관이나 주변의 조화롭지 않은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난개발이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의 사업 수익을 위해서 난개발이 이루어졌다. 그럼 이 난개발로 들어온 공공기여금을 그렇게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걸로 피해를 보는 사람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로 격차가 생긴 지역에 뭐 재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되죠. A 지역에 B라는 건물을 짓겠다는 이런 구체적인 건 없다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개발된 지역의 공공기여금은 어느 용도에만 써야 되겠다는 거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거 없으면서 무슨 행정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제가 이게 제가 왜 화가 나냐면요. 각 구에서 사업을 할 때 용역을 하지 않고 사업이 올라올 수가 없어요. 보통 용역 기간 빨라야 6개월이고 보통 한 1년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의 가치예요. 뭐냐면 자, 이 사람들이 공공 기여율을 내는 그 돈 그 내는 시점과 우리가 사업하는 시점에 이 돈의 가치가 맞아 떨어져야 이 돈 값어치만큼 이 일을 할 거 아니에요. 빨리 해야 그런데 된다는 이걸 거죠. 갖다가 그냥 이거 다 결정난 뒤에 뭐 보고 기부금위원회 심의 다 거치고 나면 이때 이미 이 사람 낸 돈과 나의 이 돈의 가치는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준비를 좀 빨리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협상이 다 끝난 후에 계획을 세우는 게 맞는 방법입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 저는 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물론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 완전히 계획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이제 원칙을 좀 정해라는 거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되고요. 국토계획법 정신에도 선계획 후개발하는 정신이 이미 2002년도에 만들어져서 도시계획의 어떤 정신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죠. 이거는 뭐 지금 제일 사전협상제에서 보완돼야 될 부분입니다. 정반대의 지금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저 부산시 지구단위계획 사전협상 기준을 보면 공공은 협상 대상지로 선정된 부지의 공공성 향상 등을 위해 개발 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민간에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제시할 수 있다. 우 박사님, 그런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는 필수적인 건 아니라는 말로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규정이 이러니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 않아요, 또?
어찌 뭐 한편으로. 필수가 아니다 보다는 할 수 있다에 중점을 둬야 하는 거죠. 아, 그런 겁니까? 네. 네. 근데 저는 부산시가 주도권을 지고 있지 않다는 시민사회의 의견에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기도 하고, 또 지난 이제 2016년 서울시에서 진행됐던 그 강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부지, 네. 그때 1조 7천억 정도를 공공기여금을 받았잖아요. 서울시는 해당 부지에 대한 종합발전 계획을 먼저 수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을 한다는 건 뭐냐면 교통 영향평가, 환경 영향평가, 그다음에 일조권, 경관, 그다음에 교육, 아이들이 교육 인구가 느는지 이런 것까지 다 따져보는 게 종합발전 계획이거든요. 예. 용도와 규모와 그다음에 개발 방향, 그다음에 사전 협상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한 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부산시가 좀 더 철두철미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금액을 싶네요. 결정하는데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예, 들고. 예. 자, 일단 이 법대로 사용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개정안에 따르면요, 해운대구 이제 내에서만 사용해야 됐다라는 게 개정 후에는 해운대구 내에서는 최대 30%까지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얘기가 된다고 하죠. 네네. 이 의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산 시민이라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역 간에 왜 뭐 동서균형이 안 맞는 등 여러 가지 그 개발의 격차가 많이 심하거든요. 부산 지역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산시가 이미 개정을 했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법 개정안에 맞춰서 네네네. 그 가야 되는 법은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됐지만 네. 이 지역에서 되게 갈등이 심한 상황이거든요. 공공기여금을 받아서 이 지역에 쓸 건지 아니면 격차가 심한 이제 저 서쪽으로 쓸 건지 이런 논의가 반드시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사실은 이 건물이 이렇게 들어섬으로써 발생될 교통 문제, 그다음 빌딩풍과 같은 환경 문제, 근데 그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일조권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뭐 주거지역이나 다른 학교에 일조권을 침해하는 게 전혀 영향을 받지 그렇죠, 않아요. 사업.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는 것도 이 사전협상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부산시가 주도권을 가지 않고 민간사업자에 끌려가다 보니까 공공기여금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전혀 안 나오는 거예요. 동서 간의 균형의 격차가 억수로 심한데 부산 지역은 서쪽은 더 낙후되는 문제, 동쪽은 계속 난개발되고 주택만 들어서는 이런 문제가 더 첨예하게 된다는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듣다 보니까 앞서 정주철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시가 이 공공기여에 대한 계획을 확실히 미리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 어떤 이런 논란들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전협상에 임하기 위한 계획이 미흡했다는 시민사회 의견, 그리고 또 그 미흡한 준비로 인해 발생한 논란들이 있습니다. 빅벙커가 취재해봤습니다. 사전협상 제도가 특정 소수를 위한 개발이 되거나 특혜로 나아가는 것을 견제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이 사전협상을 할 때 충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여유가 있으니 이 유의부지를 시민들과 그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관점에서 사전협상 제도를 바라보자 하는 게 기본 취지예요. 그래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시장님에 대한, 아니 지평구 부산시에 대한 권한이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권한들을 좀 배분을 하고 올바른 이 유의부지를 올바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들을 찾아나가자는 게 이 조례의 가장 기본적인 취지죠. 이 5조에 보면 공공적 협상단을 구성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는 시에 있는 지평부가 들어갈 건 아니라 물론 들어가야겠지만 시민사회도 들어가야 된다. 그 지역 주민들도 들어가야 된다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으면 저는 이번에 공동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그걸 이렇게까지는 안 진행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도 편법 거주로 학교 수요가 늘 경우 과밀 학급 등 교육 환경 저하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부산교육청은 사업자와 협의 중이지만 최근 국토부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 공고 때 주택으로 사용이 불가하고 숙박업 신고가 필요하다는 문구를 넣도록 하면서 교육인구 유발 효과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해 교육청은 물론
부산시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숙박시설이더라도 여기서는 학생이 좀 유발되는 부분이 있는데 또 생활 숙박시설은 학생 배치에 대한 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왜 개발을 하더라도 저희 교육청과의 이제 협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생활 숙박시설이더라도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그 협의 요청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시청으로 그래도 시행사 쪽에서 동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가던 와중에 국토부 뭐 이런 개정안 때문에 정책인 기조가 조금 바뀌면서 또 이제 그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도 언제까지 연기가 될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아직 답보 상태예요. 교육청과 계속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협의를 계속 해 나가야 되고 계속 협의가 이루어져서 최종 이제 그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상업용 레지던스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사안이고 그러고 그 정해지지 않은 사안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거나 뭐 수정이 되거나 조정이 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답변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불확실한 것들이 있어요. 협상이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기존에 했던 그대로 지금 진행이 좀 어렵거든요. 사업자가 그때 말씀드린 재검토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안을 들고 또 다시 우리한테도 얘기할지는 지금 상황은 지금 저희들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내용은 어찌 보면 다 이제 다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 돼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사업자가 계획안을 들고 올 때까지는 이건 지금 잠정적으로 스톱된 건가요? 그렇죠. 네, 잘 봤습니다. 그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을 들었는데요. 앞에서 저희가 사전 협상에 대한 부산시의 계획이 좀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쭉 이제 해오고 있었는데, 자 양미숙 사무처장님, 그 규정 자체에 대해서도 그 말이 나오네요. 일단 이게 이제 부산시의 어떤 제도로서 안 돼 있었습니다. 처음 2018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때.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8대 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근데 이 조례를 보면 6조 같은 경우에는 협상조정협의회에서 여기 민간, 그다음에 공동, 그다음에 외부 전문가, 공무원 이렇게 세 단위가 들어오는데 시민단체나 주민이 참여는 물론 못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조에 보시면 협상 대상지를 선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큰 그림을 보려면 도시계획에서 어떤 논의가 필요한데 자문만 받도록 되어 있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공익 실현 또는 정책 개발을 위해서 시장이 자문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선정할 수 있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이런 조례에서 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이 사전 협상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약간 미흡한 부분이죠. 근데 이 와중에 또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강력하게 본인들의 의사를 전달을 했어요. 이제 주된 문제가 교육시설이었던 것 같거든요.
여기에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제 주거시설로 들어오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학생 수도 늘어날 거고 네. 뭐 그래서 이제 교육 문제가 사실은 많이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학교 중축을 처음에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뭐 VCR에도 얘기한 것처럼 교육청하고 중축 문제는 사업자가 이것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아마 서로 간에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이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7월 1일 이후에 지나가게 되면은 사실은 여기가 아이들이 여기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조건은 전혀 전무합니다. 만약에 이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여기서 만약에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여기에 거주한다? 이러면 그건 불법입니다. 불법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에서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로 어느 정도 절충안을 찾고 있던 중이었다고 보이는데, 근데 현재 건축법 개정 등을 이유로 민간 사업자 측에서 협상을 보류하자고 한 상태입니다. 정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협상을 이제 보류한다는 거는 애초에 계획이 이제 제대로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애초에는 상업 지역이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제 주거로 사용한다는 거 아마 예상을 하고 진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개발이 한산도 했을 건데 실제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 지역의 91%로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실제 판매나 업무시설, 문화시설이 9%도 안 됩니다. 이게 상업지역으로서의 역할이 아니고 완전히 주거지역으로서 계획을 했던 것이 아닌가. 정리해보면은 이 부지에는 상업시설이 들어선다고 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는 거다. 그런데 이 부지의 주된 상업시설은 레지던스다. 레지던스는 상업시설에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상의 주거시설이다. 그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상업시설만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양수 사무장님이 정리를 그럼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레지던스는 원래 호텔 가격보다 좀 저렴해서 외국인이나 이제 가족 단위의 장기 투숙객을 위한 용도로 이제 지정이 된 곳입니다. 그래서 빨래해주는 호텔이라고 이렇게. 빨래죠. 근데 지금 현실은 주거 용도로 쓰이고 있고 용도는 주거가 아니기 때문에 상업시설로서의 혜택은 다 받은 상황이죠. 그래서 민간 사업자는 상업 용도로 혜택을 받고 주거로 본영하면서 또 민간 사업자에게 수익은 그만큼 더 막대해지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바닥에 깔려 있고 주거가 불가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민간 사업자가 협상을 보류한다고 엄포를 놓는 부분은 그전에는 주거시설로 들어간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부산시와 민간 사업자가 협의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시가 원래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주거시설을 민간 사업자와 같이 도모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얘기가 흘러올수록 많이 답답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슬슬 얘기를 좀 정리해야 될 시점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자, 정주철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옛 이 한진 CY 부지 개발 사전 협상 요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마 사업자 측에 아마 계획안이 대폭 수정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토법 개정안에 따라서 주거가 허용되지 않는 방안에 한다면 사업자 측에서 아마 이거 부분을 이대로 갈 수 있겠는가. 근본적인 아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신다기보다 어떻게 돼야 한다라는 말씀 쪽으로 해주신 것 같아요. 자, 옛 한진 CY 부지 개발 사전 협상 이 요기는 부산시의 첫 사전 협상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9곳의 사전 협상이 더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협상에 임해야 하고 좋은 기준을 만들어 놓아야 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끝난 게 아니니까요. 개선하고 보완을 해서 협상을 잘 이끌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고, 자, 이제 저 끝 질문이에요. 이거 종합적인 얘기 한 말씀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저 정주철 교수님 또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사전협상제는 좀 필요한 제도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사전협상제의 목표가 첫 번째가 이제 민간 투자 활성화고요. 두 번째가 소생활권의 중심지를 육성하자. 낙후되고 쇠퇴된 지역을 계획에 맞게 잘 개발한다 그러면 주변 지역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굉장히 클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난개발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죠. 그 지역의 어떤 퀄리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좀 더 사전 계획을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와 이렇게 협상하고 협의하면서 개발 계획을 좀 제대로 만들어가면 이 제도가 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지지부진해지고 난항이 되면 이 논리가 등장을 합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그래서 적기에 개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밀어붙이는 경우가 있어서 지자체가 수세적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 또 부산시의 공공성을 위해서 좀 노력을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부산시 공무원 아까 앞서서 인터뷰에서 보면
민간 사업자 땅인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데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용도를 변경해 주는 건 부산시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큰 그림을 먼저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정주철 교수님이 필요한 제도로 했는데 아무리 필요한 제도라도 또 민간 사업자와 잘못된 협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면 그 필요한 게 오히려 역으로 시민들한테 나쁘게 되거든요. 준비를 하고 기준을 만들고 그다음에 공론화하고 공개할 때만이 이 제도가 필요한 제도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오늘은 옛 한진 CY 개발 사전 협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모쪼록 민간과 부산시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안으로 협상의 완료가 잘 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 줄 평. 우리 부산 시민의 공공이익 창출을 위해선 우리 모두 5월 동지가 됩시다. 무책임한 규제 완화보다 공공을 위한 규제 혁신으로. 공공성이 강화된 사전협상제는 지역 거점 개발의 기회가 된다. 논의와 논쟁과 합의 후에 사전협상제를 도입하자.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만 잘 써야 하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돌아갈 시민의 몫으로 마련되어 있는 예산 또한 중히 여겨야 되고 그것을 마련되는 과정 또한 투명해야 되고 기왕이면 많으면 좋고 이런 말씀인데요. 그런 것을 오늘 생각하시면서 프로그램을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